어떻게 해야 돼요? 9번은? 아니 11-9번은 2차 식 fx의 식을 줬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거기에 x 대신 x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와 x를 넣었을 때를 이렇게 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한테 알려준 문제에서 알려준 f의 이 식에다가 실제로 x 플러스 1을 넣고 정리하고 x를 넣고 정리해서 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하면 되죠. 그쵸? 그럼 일단 해볼까요?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넣는다는 거 봐봐. 이 f의 요 괄호에 x가 있었는데 그게 x 플러스 1로 바뀌었으면 원래 x가 있을 때 x가 있던 자리를 다 똑같이 x 플러스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쵸? 따라서 f의 x 플러스 1은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f의 x는 그대로 a의 x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빼시면 됩니다. 자, 이걸 빼면 어떻게 돼, 얘들아? 이걸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 2차끼리 빼기를 하면 a로 묶이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물론 전개해서 한들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만 뭘로 해도 돼요? 합쳐로 해도 돼요. 그쵸?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그치? 어쨌거나 얘를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2x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래서 a의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요거 빼면 bx 플러스 b 빼기 bx니까 b 나오겠죠? 그리고 숫자 없어지고요. 이게 2x-1이다 하시면 ab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전개해보시면 2ax 플러스 a 플러스 b는 2x-1이다가 되어서요. a는 1이다가 나옵니다. 그럼 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fx에 관해서 이성질을 만족한다를 통해서 결국 ab를 구하게끔 하는 정보를 준 거고요. ab를 구하고 나면 이제 fx의 식이 완성이 된 거죠.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럼 이거는 무슨 식이 되죠?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돼서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fx가 0부터 3까지일 때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최대 최소를 할 때는 볼록과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가장 심플하게 표현하시고요. 꼭지점이 어디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1,0 그렇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등장하는 표준형을 했을 때 그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자리가 꼭지점의 x고요. 그때 나오는 y가 짝꿍인 y죠. 그죠? 그럼 이렇게 1,0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0부터 3까지면 꼭지점의 x가 1이니까 0인 자리가 0이면 x가 3인 자리는 어디가 되겠어요? 좀 더 멀리 있겠죠? 여기쯤 있겠네. 이렇게. 따라서 0부터 3까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프로 확인할 때는 딱 제일 작은 거 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프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만 풀 때는 식으로만 확인할 때는 첫 번째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꼭지점의 포함을 확인하시고요. 그죠?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요. 꼭지점을 포함하면 주어진 x의 양쪽 끝값 있죠? 맞아요? x의 범위로 주어진 x의 양쪽 끝값 그리고 꼭지점 이렇게 세 개의 x값에 대한 y값을 구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거 작은 걸 찾으시면 되고요.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는 주어진 범위의 양 끝값
중에서 큰 게, 그 두 개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가 됩니다. 무조건. 따라서 지금은 세 개 중에서 x가 1일 때가 최소값 0이 되고요. x가 3일 때가 최대가 되고 여기다 넣으시면 최대값 4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10번 10번은 그래프가 있네요. 자, 그래프가 있는데 X축, Y축이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X가 1인짜리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잘 모르겠지만 꼭지점의 X값이 1이 되는 거니까 꼭지점에 관한 정보를 알면 식을 어떤 식을 쓸 수 있죠? 2차 함수의 무슨 형? 표준형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에 X-1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요. 이때 위로 볼록하니까 A는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위로 볼록하니까 A는 마이너스. 그렇죠. 일단 A는 마이너스일 것 같고요. 꼭지점의 Y값인 Q, 여기가 1,Q가 되는 건데 Q는 1사분면에 있으니까 0보다 큰 값이겠네. 뭐 요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꼭지점에 관한 정보를 알 때는 우리가 해당하는 식의 이 형태를 했을 때 표준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꼭지점을 알 수 있는 건 표준형. 자, 그럼 옳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기억.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여기다. 그러면 어디? X축과 만나는 함수값이 0이 나온다는 건 Y가 0이라는 거니까 X축 위의 점이라는 거죠. 얘가 0이라는 건 X축 위의 점이라는 거고, 얘가 X축 위의 점일 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범위에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나머지 한 점 여기는 얼마가 될까? 얼마가 돼야 될까요? 무슨 성질 써야 돼요? 포물선의 어떤 성질? 포물선은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축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요? 2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가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2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죠. 2차 함수는 같은 y를 가지는 꼭지점을 제외하고는 같은 y를 가지는 애들이 무조건 축에서부터 똑같은 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얼마가 돼야 돼? 이 자리의 값은? 3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f에 있는 0이라고 했죠? 2가 맞아요? 틀려요? 얼마가 돼야 0이야? 3이 돼야 0이잖아요. 맞아요? 0이 나오는 건 x축 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x축 위의 점은 2가 아니고 3이어야지 맞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일 때 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자, 기억은 이제 지나갔고요. 기억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지우시고요.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지금 축 꼭지점이 1인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꼭지점에 x가 1인 걸 기준으로 x가 2인 건 여기쯤 있어. 좀 더 가깝게 여기쯤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겠어요? 훨씬 멀리 있겠죠. 어쨌든 여기가 되든 요 아래가 되든 어쨌든 x가 마이너스 2인 점은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해보면 누가 항상 더 아래로 내려가겠어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꼭지점에서부터 더 많이 멀리 가니까 그만큼 더 많이 내려가겠죠?
따라서 이 범위를 그래프에 표시해보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꼭지점이 무조건 최대가 되고요. 그쵸? 따라서 니은은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항상 그래요. 주어진 범위가 꼭지점을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는 봐봐. 포물선의 특성상 이렇게 있을 때 꼭지점에서부터 대칭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에서부터 정확히 똑같은 만큼씩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지?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서 꼭지점이 이렇게 생기면 꼭지점에서부터 똑같은 만큼씩 이렇게 내려가죠? 맞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해. 그럼 꼭지점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나뉠 거 아니야? 그 중에 꼭지점이 이렇게 최소가 되고 나면 양쪽의 범위가 이렇게 잘리는 경계 중에서 꼭지점에서 더 먼 쪽이 당연히 더 위에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왜냐면 똑같은 만큼씩 가다가 더 많이 간 애는 그만큼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자, 위로 볼록한 경우에도 그래요. 꼭지점에서부터 조금씩 똑같은 만큼씩 멀어지다가 얘는 여기서 끝났어. 근데 한쪽은 더 많이 가. 그럼 꼭지점에서부터 계속 내려가는데 x가 더 멀어질수록 더 많이 내려가니까 더 밑에 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면서 경계가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에는 꼭지점 그리고 꼭지점에서 더 먼 쪽이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어진 그래프가 x가 1일 때가 꼭지점이니까 x가 1일 때가 꼭지니까 여기서부터 더 먼 애가 얘죠? 위로 볼록하니까 얘가 최대고 이 꼭지점에서부터 더 멀리 있는 여기서 반대값이 최소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우리가 2차 식을 다루는 이런 문제들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하나하나 문제 풀기가 쉬워요. 뭐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자꾸 연습해야겠죠. 일단 됐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 디귿 같은 애들도 우리가 어렵죠. 갑자기 x 대신 막 이상한 걸 집어넣어놓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우리가 여기 씩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놨거든요. 우리가 비록 a와 q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에 x 대신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2x 마이너스. 그렇지. 자,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함수를 이제 할 때 이렇게 어떤 함수 기호에다가 요 x를 넣어서 만드는 함수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 함수를 표현하는 요 문자 자리가 그냥 예쁜 문자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문자를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변형된 형태가 들어가면 그쵸? 헷갈리잖아.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변형된 애가 들어갔을 땐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야 되는데요. x 대신에 이걸 바꿔 넣었으면 원래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식의 이 자리도 바뀐 걸로 바꿔주시면 되죠.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죠? 함수를 표현하는 이 괄호는 가능하면 문자가 하나로만 들어가 있어야 그걸 넣었을 때 탁 바로 계산하는 식이 나와서 판단하기가 좋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간단한 문자 하나가 아닌 이렇게 좀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를 다른 종류 문자 하나로 바꿔줘요. 이해돼요? 내가 2x-1을 t라는 문자로 써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2x-1로 돼 있던 걸 f의 t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봐봐. 여기에 이제 t를 넣었다라고 하면 연결되는 식도 뭐에 대한 걸로 나와야 돼요? 문자가 뭘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
t를 넣고 계산했으니까 t를 계산하는 식으로 나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x를 넣었을 때 x가 들어가는 이 자리를 t에 대한 걸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식을 x는 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얘를 x는 하고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넘기고 2로 나누니까 x는 2분의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x에 관한 요 값을 t로 바꿨으면 연결되는 식도 x 말고 t로 해줘야 되니까 원래 x가 들어있던 자리를 이거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a에 2분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괄호가 0이 될 때 나오는 y값이 최대잖아요. a는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그죠? 자, 근데 이 괄호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통분해서 이거를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f의 t가 a에 2분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 괄호가 뭐가 돼요? 이 괄호가 2분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제곱을 분모 분자에 나눠서 해주시면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2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4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냥 4분의 a가 개수가 되는 거고 t-1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죠. 그러면 꼭지점의 y값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4분의 a는 a가 음수여서 여전히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꼭지점, 즉 t가 1일 때 q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이 q 꼭지점의 y가 q인 건 달라지지 않으니까 최대값은 서로 같다? 디귿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디귿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이거를 판단해서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렇게 함수식의 요 괄호에 예쁜 문자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변형된 식이 들어있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쉬우느냐 요거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좀 익히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 대한 거는 여기는 항상 문자가 하나로 딱 예쁘게 들어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 함수의 괄호가 이렇게 복잡한 형태일 때는 무조건 걔를 이렇게 심플한 애로 바꿔주는 게 가장 문제 풀기에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얘를 하나로 심플한 문자로 바꿔놓고 대신 연결된 식을 여기 들어간 문자에 대한 걸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치환된 애를 정리해서 바꿔 넣어주시면 돼요. 문자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케이? 디귿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의미가 있다. 연습할 의미가 있죠.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 시험 보나요? 오늘요? 오늘은 안 볼 거예요. 연립방정식 연습을 다음 시간에 유제풀감도 좀 더 하고 시험 볼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 연습 문제 11번 보실게요. 11-11번. 자, 11-11번 어떻게 풀어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차함수 식을 다 줬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a, b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얘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잖아요. 네. 1, 2, 1, 5, 1, 10 이렇게 하면 아니고 5, 1 그럼 여기가 10이네 11 풀풀 하면 x 플러스 5랑 2x 플러스 1은 y다로 되니까 x축과 만난다 그럼 y가 얼마일 때?
얼마일 때? 마이너스 네? 그렇지. 그래서 x축과 x축은 y가 0일 때니까 여기다 0 넣었을 때 x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5, 0 그 다음에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0 이렇게 나오겠죠? A점의 x좌표가 B점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가 A, 얘가 B 이렇게 되겠네요. 다 했네. Y축과 점 C에서 만난다. 자, Y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만나요? Y축 위의 점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지. X가 0이죠. 축 위의 값들은 그죠? 특정 축 위의 점은 나머지 축의 값이 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X가 0이다 넣으시면 되니까 여기다 X에 0 넣으시면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5. 그래서 Y축 위의 값인 C는 0,5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럼 최대값이 5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A에서 C까지잖아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얘는요. 뭐라? 이렇게 못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좌표가 있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다 마이너스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점 P는 포물선 위의 점을 A부터 C까지 움직인대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최대는 언제야? C죠. X가 0일 때. 그렇죠. 근데 보시면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고요. Y의 그게 아니고 얘만큼을 움직이는 P가 X, Y인데 그죠? 근데 문제는 X-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P는 이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X가 X일 때 Y는 2차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X-Y는 Y가 얘니까 X-2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5란 얘기죠? 이걸 계산해서 나오는 값 중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는 건데 그지? 그런 건데 다만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이 식에 들어가는 X가 될 수 있는 범위는 A의 X값인 마이너스 5부터 C의 X값인 얼마? 0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P가 움직이는 조건이 이거고요. 그때 P의 X-Y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 이거니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 2차식 얘가 마이너스 5부터 0까지일 때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인 거예요. 그쵸? 이거 그럼 그래프 안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식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최대 최소 하려면 식으로 하든 그래프로 하든 표준형이 필요해요. 표준형 만드시면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5x 얼마 해야 돼요? 숫자 얼마 해야 돼요? 4분의 5. 네? 아니지. 절반에서 제곱하면 4분의 25. 그렇지. 플러스 4분의 25를 마이너스에서 하시면 플러스 2분의 2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가 2분의 12 빼기니까 2분의 15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렇죠.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15니까 범위에 포함. 그럼 일단 꼭지점이 최대한이면 최소가 되겠는데 그래프가 어느 쪽 볼록?
아래쪽 볼로. 위쪽. 위쪽 볼로 그렇지. 따라서 그럼 이 꼭지점의 얘는 최대야 최소야? 최대. 그렇지. 따라서 최대는 2분의 15.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5가 딱 꼭지점인데 마이너스 5부터 0까지를 판단하는 거잖아. 누가 더 멀어요? 마이너스 오. 5. 가 더 멀어요? 0. 정확히 중간이죠? 아야. 따라서 언제가 마이너스. 최소야? 얘랑 얘가 같은 값이니까 딱 마이너스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x가 마이너스 5일 때, x가 0일 때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두 개. 그죠? x에 0을 넣든 마이너스 5를 넣든 상관없는 거지. 어쨌든 최소는 얼마가 된다? x가 0일 때를 넣고 계산하는 게 평균이겠죠? x에 0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짠짠. 네. 12번. 12번. 얼른 보실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 네, 뭘 몰라요? 그 모두가 안 틀린 게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뒤로 갈수록 없지 않을까요? 사당하네요. 앞쪽은 되려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모르죠. 네. 일단 자기가 하나가 있다고 자랑하는겨? 나 틀렸는데? 자, 보실까요? 원래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제곱. 네, 제곱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지금은 함수라서 한쪽이 0이면 제곱해도 좋은데 지금은 함수라서 제곱하면 y 제곱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x, y가 다 같이 막 변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원래는 절대값이 나온 식을 풀기 위해서는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식이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그쵸? 근데 지금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식이 2차라서 이거를 0 이상 0 미만으로 나누면 범위가 복잡하게 나오죠. 딱 네. 심플하게 뭐보다 크다 작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절대값 안에 2차식이 들어있는 경우는 뭘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을까요? 그래프를 직접 그려요. 네. 절대값 안에 2차식이 있는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우리 이제 해봤잖아요? 해봤죠? 해볼까요? 근데 뒤에 2x 플러스 4가 붙어있네요. 어쩔 수 없네 이건. 얘만 있었으면 사실 그래프 그려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얘가 붙어있어서 그래프를 그려도 복잡하겠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도 포기하는 문제.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별표를 치고 넘어가도록. 너희들이 별표를 치고 넘어왔으니 내가 막아줘야죠. 자, 합시다. 자, 이 경우는 절대값만 있었으면 그래프 그리면 심플한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범위를 나눠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절대값 안의 식이 0 이상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거 2차식 어떻게 풀어요? 저요. 그렇지.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데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렇지. 얘가 0 이상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유준이? 큰 작작. 그렇지. 0이 되는 값이 마이와 2니까 큰 값인 2보다는 더 크고 작은 값인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다.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절대값이 그냥 나오겠죠. 0 이상이니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요. 아십니까? 네. 자, 식 다 정리해놓고 합시다 한꺼번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면 인수분해에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0보다 작다일 때는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된다.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좌표를 잘 나눠서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럼 봐봐요. 얘는 x-2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어서 x가 0일 때 0이고 2일 때 0이죠. 즉 x가 0일 때 0이고 2일 때 0이 되면서 어느 쪽으로 볼록해야 돼요? 저요. 네, 아래쪽. 위쪽. 왼쪽. 아래쪽. 플러스잖아. 아유. 2차의 개수가. 오른쪽이 아유. 이거 아니었어. 오른쪽 밑에? 아유. 아유,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집중을 해라 집중을. 아래쪽. 아유, 생각 좀 하고 말해. 상처가 될 수 있어. 상품 받으라고 한 거야. 아유. 아유. 자, 아래쪽.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쪽으로 볼록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어느 범위에서만 그려요? 마이너스 2 이하나 2 이상일 때만 저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린 그래프에서 어디? 마이너스 2일 때가 되는 2값부터 2가 되는 요 사이는 필요 없음.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식이 나오게 되는 요 범위에서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2일 때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0이면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식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면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8이에요. 8. 여기가 8이 돼요. 네. 자,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얘를 그려볼까요? 2와 2 사이에선 얘가 된대요. 얘는 어떻게 되는 애예요? 이게 0이다 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다를 하면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와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x가 반만 하고 마이너스 4일 때와 그 다음에 x가 2일 때 그죠? 0이 되는 거고요. 네.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어느 쪽 볼록? 위쪽. 위쪽 볼록. 그렇죠. 그래서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4와 2일 때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볼록이니까 어디야? 이렇게 돼서 여기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2. 아 마이너스 1 넣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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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오, 2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 넣으면 9? 9.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하고 0일 때 8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져요. 아무튼 네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애입니다. 이렇게. 어우.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마이너스 2부터 잘라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네요. 얘가 훨씬 내려가야 되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어려워! 네. 아 너무 네 그래프가 네 좀 그러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x가 0 이상 4 이하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y축의 이쪽에 그려지는 얘들은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x가 0이 되는 여기 전부터인데 여기가 8이에요. 왜냐면 이 식이 x가 0일 때가 되는 값인데 여기 x에다 0 넣으면 8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4일 때 x가 4일 때는 여기잖아요. 2보다 클 때 여기다가 4를 넣으면 8이죠. 그래서 x가 4일 때 여기 8 이렇게 되는 요만큼이 지금 우리가 풀고 싶은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 최소는? 최대는 얼마? 8. 최소는 얼마? 4, 2, 0! 2, 0! 0. 0이죠. 그럼 저 맞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 값만 보시는 그렇지. 거니까요. 제일 높이에 있는 y가 8이고 제일 밑에 있는 y가 0. 그래서 최대값이 아 그냥 하나 넣어. 8, 최소값이 0.
이렇게 되면 되겠죠. 아니, 엄마. 이 문제는 절대값이 있을 때, 그죠? 절대값이 있을 때 우리가 식을,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을 때 일단 범위를 나누고 그 범위에 따라 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그 식을 이제 대입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하는 거라서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뭔 소리야? 얼마네? 준비하신 것처럼. 자, 그 다음에 11-13. 자, 11-13은요. x-1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x값을 정해. 그리고 그 x값을 여기 넣고 계산하고 여기 넣고 계산했을 때 그 중에 어떤 거? 큰 거를 나오게 하는 걸 fx로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언제는 x-1이 fx가 될 수도 있고 언제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fx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중에 어떤 거? 크지 않은 것이네요. 크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뭘 찾는 거예요? 더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죠. 그렇죠. 크지 않은 것을 fx라고 하겠다. 그럼 fx는 언제 누가 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얘가 큰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뭘 그리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왜 이렇게 말했지? 자, 그래프를 그려보십시다. 직선 먼저 그려볼까요? y절편이 얼마? 1차 함수 y절편이 얼마?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네. x절편이 얼마? 0. 1. 1. 그렇죠. 집중하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고요. 얘는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x축과 만나는 건 언제? 3. 1. 3, 2 1. 1일 때랑 3일 때죠. 왜냐면 여기다 0을 넣으시면 인수분해가 마산 마일로 되니까요. 1일 때랑 3일 때. 그리고 어느 쪽 볼로? 아래쪽 물로? 아래쪽 볼로. 그렇지. 그래서 보시면 아래로 올라오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자, 됐어요. 네. 그럼 봅시다. 지금 둘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그지? 즉 같은 값이 됐다가 나머지 부분, 같은 값이 되는 나머지 부분은 더 위에 있는 애가 있고 아래에 있는 애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어떤 거 찾는 거예요? 크지 않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거 찾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찾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만나는 거, 크지 않은 거니까 같게 되는 거는 이렇게 포함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포함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작은 쪽에서는 누가 더 아래에 있어요? 마이너스 1. 그렇죠. 직선이 이렇게 아래에 있죠. 그럼 여기서는 x-1이 fx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는 누가 더 밑에 있어요? 자, 포물선이 있죠? 그렇지. 따라서 밑에 있는 포물선이 이 범위에서는 f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다시 교점이 되는 여기를 지나서는 이제 누가 더 밑에 있어요? 다시 1차 함수. 직선이 그렇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애가 바로 fx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응. 자, 그런데 x가 1부터 5까지라고 했고요. 우리는 요 교점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교점을 찾기 위해서 2차식과 1차식을 갖다라고 놓아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죠. 그러면 x-4, x-5는 1은 0이 되어서 교점은 1일 때와 여기가 얼마일 때? 4 4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3이 되고요. 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x가 1부터 5까지일 때를 판단해라 라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를 지나서 5일 때 여기까지 뭐라? 요만큼만 우리가 지금 찾은 fx 중에서도 요만큼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최소예요? 저 때.
그렇죠. 이 포물선에 뭐가 될 때? 저 때문에. 꼭지점이 될 때죠? 네. 얘가 최소고요. 그 다음에 x가 얼마가 될 때? 5가 될 때가 최소겠네요. 그럼 이 꼭지점을 찾아야 돼요. 꼭지점 찾아볼까요? 표준 예, 그렇죠. 여기는 2차 함수 부분이니까 2차 함수의 표준형을 하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꼭지점은 얼마? 저요. 네. 아니구나. 뭐? 2,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여기 꼭지점은 2, 마이너스 1.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x가 5일 때 여기는 직선의 부분이니까 직선식에 넣으면 5 빼기 1이 돼서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 얼마? 4.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았어요. 오, 잘했어요. 안 보여? 아무도. 뭐야? 왜 진짜 수준 떨어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도 그거 아니야 진짜. 너도 그렇다. 누구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한 거예요? 누구예요? 대상이? 거울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 똑똑해. 와. 요거는 인정. 와. 자아성 차량도. 자, 욕했어요. 여기 와, 끝에 좀 뭐 상처받았어요. 발 이런 게 나오는데 무슨 발? 네? 발 무슨 발? 아무나 안 공기 중에 이렇게 발 하던데. 발. 해. 양발? 네 발? 2발? 자, 합시다. 14번. 14번. 오늘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다음 14번. 끝나겠죠? 지금 반은 했겠죠? 자, 14번. 네, 2차식이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네.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진대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진다. 백번지로. 그러면 얘들아, 두 실근이 서로 다른 이랑 서로 같은 이란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둘 다 될 수 있죠. 네. 그럼 판별식 어떻게 쓰셔야 돼요? 0보다 크거나 작다. 같다. 같다. 그렇지. 크거나 같다. 자, 해볼까요? 판별식은 1차의 개수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제곱 마이너스 1 이게 0 이상이다. 그럼 풀어보시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가 0 이상이다가 나와서요.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가 0 이상이다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 자, 2차의 개수는 항상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부등식을 풀 때.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부등호 바뀌는 거 마이너스 곱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이거? 되지 않죠? 되죠? 돼요. 1, 3, 1로 해서 3, 5 하시고 어디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5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5가 0 이하이고 자 그럼 여기서 a네요. a. 자 그러면 얘들아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과 3분의 5에 0보다 작을 때는 사이 그렇죠. 0보다 크다일 때 2차식 0보다 크다일 때 큰 작자 0보다 작다일 땐 사이에 그러면 y1과 3분의 5 사이가 된다. 이 조건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구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뭐를 알 수 있죠? 두근의 합 얼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두근의 합은 3분의 2.
네? 네? 아니죠. 네. 말이 안 되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렇지. 2차분의 1차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두 분의 곱은요? 두 분의 곱은? A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2차분의 상수니까 A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들아. 알파제곱, 베타제곱은 이렇게 알파, 베타로 쓰면 문자가 두 개인데 이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이렇게 쓰면 문자 하나 A로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알파제곱, 베타제곱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요 자리에 요거 A에 대한 거 넣어주면 A에 대한 식으로만 쓸 수 있죠? 그죠?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요거 넣으시면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에요. 즉,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A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요. 해봅시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 따라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즉, 우리가 원하는 식은 A에 대한 요 2차식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건데 범위가 어디일 때?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5 이하일 때 그때의 최대치수를 찾아보자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해보시면 돼요. 이거 클린 시간에 선생님이 확인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대치수 찾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넘어가자. 잠시만요. 아니,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10분만 주세요. 뭐라고요? 너무 적었나? 넘어왔는데요. 방향을 잡아주고 여러분이 푸는 건 하면 되죠. 그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을 일단 알려주세요. 클릭 시간에 알려줄게요. 진짜. 9분이 30이 아니에요? 조용히 해. 근데 나 왜 틀렸던 데 있지? 진짜 이상하네. 아, 40%구나. 그거 다 아닌데. 네? 최대 최소 찾는 거잖아요. 최대 최소. 네. 분수 안 나와요 일단. 자. 자, 아이, 식만 적어주시고 이제 15번 봅시다. 15번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자, 물론 선분 A, B니까 요 A부터 B까지 연결한 여기만 쓰는 거긴 한데 어쨌든 선분이 나오면 직선의 일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AB가 포함되는 직선식을 좀 구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P의 요 X값을 X라고 잡으면 요 삼각형에서 높이가 되는 길이가 P의 Y좌표가 되죠? 맞아요? 그런데 P는 AB를 연결한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직선식으로 해서 쓰게 되면 Y값도 X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문자를 최대한 종류를 줄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직선식을 찾으시면 좋아요. 자, AB의 직선식 Y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Y는 기울기 아니 직선식을 쓰는 건데요. Y는 하고 1차 방정식 해서 직선식 쓸 건데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2. 그렇죠. X가 2만큼 플러스 될 때 Y는 마이너스 4만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4 아니지 않아요? 마이너스 2. 아니죠. 아, 네, 맞아요. 알아. 그 다음에 Y절편은 얼마예요? Y절편 4. 4예요. 4. 그렇죠. 그러니까 Y절편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A, B를 일직선으로 연결한 그 위에 있는 점들은 X값이 정해지면 그때 짝꿍인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네. 그럼 P의 요 X값을 X라고 하면 요 M의 자리의 값을 X라고 하면
그거를 요 직선 위에 대입해서 나오는 y니까 y 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때 그러면 OMP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그러면 넓이를 구해라 하면 2분의 1의 밑변 OM 거기다 높이 MP 하면 되는데 이 OM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M의 좌표가 X니까 X. X 그래서 2분의 1 X고요. 이 MP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인 거야? P의 Y 그렇죠. P의 Y 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따라서 MP의 길이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근데 P의 X 값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P가 움직일 수 있는 게 X값이요. P가 움직일 수 있는 게 0부터 어디부터? A부터 B까지니까 그때 X의 범위는 0부터 2. 0부터 2. 그렇지. 따라서 이 식을 계산해서 나오는 값 중에서 X가 0부터 2까지일 때 이걸 계산해서 나오는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해서 x제곱 이렇게 전개해서 플러스 2x 이 식의 0부터 2까지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최대만 구하면 되네요.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y라고 놓는다면 이 식을 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얘가 넓이인데 이게 넓이인데 그러면 이 2차 식의 최대 최소 0부터 2까지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 최대만 구하면 되죠. 이건 역시 우리가 최대 최소 여태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조금 할 수 있어요. 1-1. 네? 뭐라고요? 다시.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꼭지점이 1-1. 1-2가 아니고 1, 1이요. 2. 네? 1,1이요? 아닌데? 다시. 네. 네? 자, 네. 계산해서 하시고요. 16번 보실까요? 자, 16번 같은 문제 얘들아 봐봐. 이런 문제 막 어쩌고 진영으로부터 이 높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식을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설명을 좀 해주자면 지금 땅에서부터 2m 높이에 있는 어딘가에서부터 공을 위로 이렇게 던져요. 그럼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던지는 걸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 던진 후에 t초 후의 높이. 근데 이제 그 t초 후의 지변으로부터 높이니까 여기 얘가 있게 되는 어떤 t가 됐을 때 얘가 있게 되는 이 높이를 무조건 땅을 기준으로 이렇게 재는 거야. 오케이? 그 높이를 계산하는 식이 이거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식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 그런 상황에서 얘들아 2초 후에 지면에 떨어졌대요. t가 2일 때 지면. 자, 그럼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높이가 얼마? 0. 0. 그렇지. 지금 여기에 y가 높이인데 이 높이가 땅으로부터의 높이야. 근데 이 땅 위에 있으면 땅으로부터 높이가 없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지면 위에 있다는 건 y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t에다가 2를 넣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 0이 나와야 된다. 그럼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4, 5, 마이너스 20, 플러스 2a, 플러스 2가 0이다. 그럼 2a는 얼마? 18, a는 9. 아하, 그럼 y의 식이 완성이 되죠? 5t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2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공이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위치라고 하면 이 y의 뭘 찾는 거예요? 대를 찾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을 계산해서 나오는 최대를 찾는 거니까 뭐 만드시면 돼요? 표준형. 표준형. 그렇죠. 만들어줘요. 네, 분수로 되지만 만들어져요.
숫자 계산이 조금 더러워요. 많이 그런 거 같네. 네. 그래서 그때의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최대가 되는 꼭지점에 y를 찾으시면 돼요. 네. 이거는 표준형을 만드는 과정이 숫자 계산이 약간 지저분하긴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저 이거 해요? 네.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시간이 부족한 건가요? 아, 부족하냐고요? 저는 아니요. 자잘한 숫자 계산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어서 안 하는 건데.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해서 갈 수 있는 지도의 길을 주고 마무리는 여러분이 해야죠. 그럼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림 끝자 17번 17번 촬영해 주시다. 정색하지 마. 정색하지 말라고. 아씨 나한테도 정색하네. 와. 와, 저는 뭐 자, 한 개의 가격을 300원으로 하면은 500개가 팔린대요. 어떡해요? 자, 그런데 한 개의 값을 5원씩 올리면 10개씩 더 팔린대요. 그쵸? 더 팔린다고요? 네? 덜 팔린다고. 아, 자, 그래서 5원씩 올리는 걸 X번 하면 10원, 10개씩 안 팔리는 게, 덜 팔리는 게 X번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럼 봐봐. 300원.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준 여기에서부터 5원씩 오르고 여기에서부터 10개씩 덜 팔리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5원 올리는 걸 X번 하게 되면 가격은 300 플러스 5X1이 되겠죠? 아마도요. 그렇죠? 자, 그럼 그때 팔린 개수는 500개에서부터 10개씩 안 팔리는 게 X번이니까 10X만큼 줄어들겠죠? 아마도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때 원가가 200원이면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가격은 이라고 했네요. 그쵸?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 최대 안 팔고 하나만 팔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판매가에서 내가 실제 물건을 판매한 가격에서 뭐를? 원가를 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내가 이만큼을 판매가로 하기로 했으면 지금 원가가 얼마래요? 200원이라고 하고 있죠. 네. 문제에서. 네. 따라서 네. 판매가를 300 플러스 5x로 하게 되면 원가 200원을 뺐을 때 얼마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100 플러스 5x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네? 네? 100 플러스 5x요? 네. 아, 그러네요. 아. 네, 네. 맞아요? 그럼 물건 하나를 팔았을 때 우리가 이 가격으로 하나를 팔면 요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한 개당. 오호라. 그러면 이만큼의 이익이 판 개수만큼 생길 거 아니야. 네. 그쵸? 응. 따라서 매출은 실제 내가 했을 때의 최대 이익은 그래서 내가 얻게 되는 총 이익은 하나마다 생기는 이 이익이 판 개수만큼 생길 거 아니야. 네. 그쵸? 따라서 하나에 생기는 이익을 판 개수만큼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총 이익이 되겠죠? 네.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2차식이 나오고 그것에 뭘 찾는 거예요? 최대요. 최대. 그렇지. 오호라. 그것의 최대를 찾으시면 돼요. 오호라. 자, 그런데 이거 할 때요. 여기에는 5가 배수가 공통이고 여긴 10의 배수가 공통이니까 여기서 5를 꺼내시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꺼내시면 편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5를 꺼냈으니까 20 플러스 x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꺼냈으니까 x 마이너스 50 여기도 순서 바꾸면 x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앞에 마이너스 50은 그냥 이거니까 결국 얘가 최대가 되면 얘가 그죠? 이걸로 뭐 계산하시면 되겠죠? 헷갈리면 그냥 이 50 이렇게 전개하시면 돼요. 선생님 225 곱하기 50이 뭐죠? 몰라요? 왜 225가 24 아니에요? 아무튼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앞에 개수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나올 테니까 꼭지점에 Y 찾으시면 되겠죠. 표준형만 예쁘게 잘 만드시면 돼요. 이것도 표준형 만들어야 돼. 네, 그렇죠. 표준형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0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이거니까 이거 분배해가지고 표준형 만드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표준형의 y-값을 그래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답 확인은 선생님이 그때 확인해 드릴게요. 꼭지점. 네, 그거. 아니다. 한 계단 가격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네요. 한 계단 가격. 그러려면 x, 최대가 될 때 x를 찾아서 여기다 넣고 계산하셔야겠네요. x를 찾으시면 되네요. 최대일 때 x.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네. 조용히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 밖으로 나오는 거 계산할 필요 없이 저거 완전 제곱식만 해결하면 되니까. 다 나왔다. 100, 300 더하기 땡땡.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야, 넌 줄 알아? 왜? 너가 나처럼 이타적이진 않지. 아, 나였으면 말해줬을 거야. 야. 이타적이라면서 대단하네. 너 못 알아들으려고 한 건데. 자, 봅시다. 대단하다. 정리는 한번 해보시고요. 자, 11-18번 보실게요. 보시면 이렇게 활용 문제들은 조금 그림을 그리면 쉬워요. 자, P는 A를 출발해서 매초 1의 속력으로니까 만약에 T초구가 되면 얼만큼 가는 거예요? A에서부터 B쪽으로 T만큼 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Q는 P와 동시에 출발해서 C에서 출발해서 A 쪽으로 가는 건데 2의 속력으로 간대요. 그럼 T초 후에는 얼만큼 가겠어요? AT. 네? 에? ET. 2T, 그렇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C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겠죠? 뭐예요? 뭐 ET 했어? 예. 네? 야, 대단하다. ET가 완전 옛날 영화인데 니네도 그걸 알 정도면 ET가 제일 옛날 대단하네. 얘기 아닌데? 옛날 거지. 자, 근데 이때 진짜로 옛날 거잖아. 이때 얘들아 3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보세요. 요렇게 연결해서 이 길이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 PQ의 길이 구할 때 뭐 써야 될까요? 뭐 써야 될까요? 뭐 써야 돼요? 뭐 가야 될까요? 뭐 써야 돼요? 뭐가 보여요? 어떤 도요? 그거요. 네. 그 이등변. 땡. 그 닮음. 땡. 이름이요? 직각. 직각! 쌍지가. 뭔 소리야? 그 닮은 직각.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계산하려면 뭐 해야 돼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걸 다른 피타고라스. 학원에서 쌍지각이라고 배웠어요. 이거를요? 그걸 아, 다른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네, 뭐. 배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삼각형 APQ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네. 맞죠? 네.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돼요. AP의 제곱이 그 다음에 AQ의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PQ의 PQ. 제곱이 나오는 거죠? 네. 다. 어차피 PQ가 최대일 때 PQ의 제곱도 최대일 거고 맞아요? 네. PQ가 최소일 때 PQ의 제곱도 최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루트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식을 계산해서 언제 최소 찾는 최소가 되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해볼게요. AP의 길이는 T죠? 네. 네. T 제곱하시면 돼요. 자, AQ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0 빼기 2t. 그렇지. 따라서 20 빼기 2t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 더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t는 출발해서부터의 시간이니까 0 이상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되 t가 0 이상인 조건에서 최소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t제곱 마이너스 160과 네? 80 t 플러스 400 400. 끝난 거 같은데요, 수업? 따라서 5t제곱 뭐라? 마이너스 80t 플러스 400인데 이걸 계산했을 때 나오는 PQ의 제곱인데 우리가 PQ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루트는 안의 값이 크면 같이 크고 작으면 같이 작죠? 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PQ는 결국은 이 2차식에 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루트. 최소를 찾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t가 0 이상의 범위에서 최소를 찾고 그 값에 루트를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막 의자 소리 끼깅 나고 그랬는데. 뭐라는겨? 맞잖아요. 물론 맞죠. 안녕히 계세요. 하나 남았는데 그래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29번은 클리닉 시간에 개별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해줄게요. 아. 네. 고생하셨어요.